자,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에 푸른솔중학교 3학년 친구들 수학시험이라서 2022년도에 푸른솔중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이제 x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이렇게 같아진다면 1번이 답입니다. 자, 중근 갖는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는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랑 같아야 된다. 계산해 주시면 a가 1이어서 방정식에 대입해 주면 중근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수분해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라는 중근을 얻어낼 수 있고, 요 k는 2입니다. 잘 골라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실게요. 개수가 분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인수분해에 훨씬 용이하고요. 항상 이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1차항의 개수를 보고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x-5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5와 마이너스 1이 근인데, 두 근 중에서 작은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a 값은 5가 나옵니다. 요렇게. 자, 다음 4번 문제 보시는데, 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으로 시작했는데 2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항상 이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먼저 시작을 하셔야 절대 실수를 안 하세요. 그 다음 한 근 마이너스 2를 줬으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서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만들어지면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 이 조건에 의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탈락시키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5번 문제는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보시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풀기 위해 근의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개수들이 마이너스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 암산하지 마시고 꼭 써서 계산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특히 실전에서 여러분들 부호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a가 1이고요. b가 1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자유낙하 운동인데요. 이번 시험에 안 나오기 힘들겠죠? 높이를 x축 높이를
이렇게 x라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를 줘요. 80m에 도달했을 때 초가 궁금한 거니까 80을 높이 쪽에 대입하셔서 x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다 넘기면서 제가 5로 약분하는 계산을 좀 할게요. 40x가 마이너스 40x지만 마이너스 8x. 20이 넘어오면 60이지만 5로 나눠서 12. 이 영상이 좀 잘릴 것 같은데 x-2와 x-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운동인데 고도 80m에 도달하는 순간이 2초와 6초 때다 이런 뜻이고, 처음 도달하는 것은 2초라고 찍어주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80m 상공에 몇 초 동안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2초 때 80m에 도달하고 그 다음 6초 때 80m에 도달하기 때문에 80m 상공에 있던 순간은 4초 동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이 231제곱미터만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그림을 좀 따로 그려볼게요. 이 십자 모양의 길이 나 있었지만 세로길과 가로길을 양쪽 끝으로 모아도 땅 넓이나 길 넓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체 가로의 길이가 원래 25m였기 때문에 여기 25-x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15였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는 15-x로 잡아주시고, 이 땅의 넓이가 231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23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전개해서 231을 가져와서 인수분해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상수가 보시다시피 큽니다. 근데 이 25-x랑 15-x는 10 차이 나는 두 수거든요. 그래서 이 231을 소인수분해를 좀 해봐요. 그러면 이 11과 21의 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5-x가 21이고 15-x가 11이면 23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x 값을 추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추적하는 단서가 되는 건 뭐냐? 바로 보기들입니다. 7번의 보기를 보시면 다 정수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확실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다음은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뭐 사실 풀 가치가 그렇게 있진 않죠. 2번 마이너스 1,3분의 1을 y와 x에 순서만 바뀌지 않게 잘 대입해 주시면 좌변, 우변이 같고 위의 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여기 2차항들이 다 존재하지만요. 여기도, 이쪽도, 이 5번 보기를 보시면 3x제곱과 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x제곱이 서로 지워지면서 2차항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건 1차 함수라고 불러야 되니까 답은 5번이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분모에 이렇게 제곱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치 2차 항처럼 보이지만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유리함수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실게요.
우리 연습한 대로 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된 함수여서 꼭지점을 읽으시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 찾아볼까요? 4번이네. 자, 다음 12번 보실 건데요. 12번은 주어와 목적어를 잘 살피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이 친구는 얘를,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움직일 거고 얘가 돼야 돼요. 꼭지점을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이런 이론들 배우셨겠지만, 자, 꼭지점을 비교해 주시면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13번 문제 보실게요. 2차 함수의 식을 완성시켜야 되는 문제도 내일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는 점을 줬는데 y좌표 값이 둘 다 0이라는 건 이 두 점은 x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x절편은 이 우변을 2차 방정식으로 보았을 때 근이라고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6과 5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을 작성을 해요. 요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문제에서 세팅해준 a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뭔가 대입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함수식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k를 지난다. 사실 모르는 점을 알려면 함수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수항이 15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전개를 해서 이 상수항 마이너스 30a는 15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아내신 다음에 함수를 완성시켜서 k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의 k, x의 2요. 자, 이렇게 k값 구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잡혀있지 않은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나는 점을 하나 줬으니까 일단 관계식 하나를 구해봅시다. y의 18, x의 1이요. 그 다음 이 꼭지점이 지나고 있는, 아니 꼭지점이 어디 함수 위에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또 하나 있어요. y는 2x. 자, p에다가 x에다가 p 대입해 주시고 y에다가 q 대입해 주시고, 그러면 이 이변수 식을 1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q 자리에 2p를 대입해 줄 거거든요. 전개하시고 18 가지고 온 다음에요, 2차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런 식으로 9와 5를 이용해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4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밑에 달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p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p는 3. 그러면 3,6이 되겠죠. 사실 근데 x좌표 값이 3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15번 문제 볼 건데 일단 정석풀이는 제가 좀 빨리 풀고 우리 추계방정식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뭐 사실 문제가 이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맞는다는 얘기는 이 꼭지점의 y 좌표값이 0이라는 뜻입니다. 꼭지점의 y 좌표값이 없어요.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서 36 더하고 빼고 뒤에 3a 플러스 3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죠. 마이너스 36은 곱해서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6, 3a 플러스 15가 꼭지점인데 이 친구가 0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추계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죠.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이렇게 추계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6을 대입해주면 꼭지점에 y좌표 값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답은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실 건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얘는 축이 1이고 y좌표 값은 8, 얘는 축이 3이고 y좌표 값이 8이어서 축이 1 하나, 축이 3 하나, 그 다음 y좌표 값은 8로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의 넓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못 구하셔요. 항상 평행 이동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 부분을 지워서 A의 축 오른쪽을 채워주시면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서 넓이는 16입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보실게요. y는 ax제곱이라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함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프 위에 점을 2개나 줬기 때문에 a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가 아니에요. 대입해 줍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준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CD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축으로부터의 길이는 66일 거예요. 그러면 C의 X좌표가 6이어서 6을 대입해 Y 좌표 값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12, 이 사다리꼴의 밑변의 길이가 4 절반 하신 다음에 여기 9라고 높이가 9인 게 아니고요. 여기 y좌표 값이 1이었기 때문에 9랑 1이랑 빼서 세로 길이를 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넓이가 64인 걸 알 수 있고 이 y좌표 값 조심하셔야 되는 거 보시고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부터는 서술형인데요. 풀이를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상수항을 넘기신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눠주시고 우리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인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시고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요 A가 마이너스 1일 거, 그 다음 요 B가 5분의 2인 것까지 쉽게 알아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는 두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이가 어렵진 않지만 이게 서술형이잖아요. 인수분해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상수항만 적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괜찮은데 혹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x와 x로 적는 것을 좀 강조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지켜주셔야겠죠. 더해서 마이너스 6x를 만들어야 되니 모두 마이너스가 필요해서 1과 5가 근이 됩니다.
자, 이쪽은 2, 1에 5, 1 해서 10과 1을 만들어야 마이너스 9라는 1차항의 개수를 아래 마이너스를 달아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선 마이너스 2분의 1과 5라는 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통인 해는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이 20번 문제도 2차 함수의 식을 완성시키는 유형이 나왔어요. 또 나왔죠? 아까는 x 절편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2,2를 대입한다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 가조건이랑 나조건 중에 아주 좋은 조건, 이 꼭지점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4,-2를 지나니까 함수식에 대입해 주시면 최고차항의 개수 a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y에 마이너스 2, x에 4 대입하는 거는 약간만 암산할게요. 4 빼기 2, 2의 제곱. 2가 2항 되면 최고차항의 개수 a 값이 나오고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a 값, b 값, c 값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시험 잘 보시고